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설날이네요. 여러분 설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설 연휴라 국내에서는 특별한 소식이 없는데요. 그런데 해외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전투기들, 그러니까 KF-21과 그리고 FA-50에 있어서 최대 문제점은 역시 누가 뭐라고 해도 자체적인 공대공 미사일이 없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려서 가격이 가장 저렴한 미국의 암람미사일의 통합을 미국에서 쉽게 허가해주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외신에서 우리 FA-50 경전투기의 미사일 통합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번에 우리는 노르웨이에 천무를 판매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폴란드에서 나오는 기사를 바탕으로 노르웨이에 판매하는 천무는 폴란드에서 생산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2025년 4사분기 실적에 대한 컨퍼런스 콜을 열었고, 이 자리에서 질의응답 과정 중에 노르웨이에 판매하는 천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 판매되는 천무는 폴란드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제작하는 게 확실해졌고요. 그리고 미국의 디펜스 뉴스에 주미 필리핀 대사의 인터뷰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여전히 필리핀에 미국의 F-16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보류 중이라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필리핀 대사는 F-16 전투기의 도입에 창을 닫고 있는 건 아니지만 도입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미국에서 F-16 판매 서류를 제출했지만 필리핀이 원하는 예산안에 F-16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거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F-16은 필리핀이 구매할 수 있는 예산 한계를 넘었다는 뜻으로, 다만 F-16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는 예산안에 들어오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차피 이번 기사는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에서 주미 필리핀 대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였기 때문에 F-16에 대해서만 문의를 했고, 우리 KF-21을 비롯한 다른 후보 기종에 대한 문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재 이 사업은 미국의 F-16과 우리의 KF-21, 그리고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 여기에 유럽의 타이푼 전투기가 후보인데요. 이번에 주미 필리핀 대사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직도 필리핀은 어떤 전투기를 도입할지 선택을 하지 못했고,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건 역시 비용이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필리핀 사업에서 누가 선택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네요. 다만 확실한 건 필리핀은 충분한 비용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필리핀이 전투기를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큰 고려사항은 아마 가격이 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격 면에서는 후속 군수지원까지 포함한 모든 걸 합친 비용에서는 심지어는 가장 크기가 작은 스웨덴 사브사의 그리펜 전투기보다도 우리의 KF-21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필리핀이 우리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FA-50 전투기 미사일 통합 문제 이야기로 넘어와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폴란드는 우리로부터 총 48대 FA-50을 도입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기본형 FA-50을 FA-50GF, 그러니까 게필러라는 이름으로 12대를 우선 도입을 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가 너무 급하게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해서 정작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 도입을 하지 못해서 한때 폴란드 내에서 FA-50이 무장도 없는 깡통 전투기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솔직히 이건 우리의 잘못은 전혀 아니고 폴란드 정부가 급하게 전투기를 도입하는데 급급해서 미처 무장을 같이 도입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지금 폴란드에 우리나라에서 운용하다가 F4 팬텀 전투기의 퇴역할 예정이었던 AIM-9 P형 미사일을 임대해서 지금 임시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는 앞으로 우리나라로부터 36대 FA-50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고, 그리고 추가 도입되는 FA-50은 FA-50PL이라고 해서 개량된 전투기이고, 특히 이 개량된 FA-50은 블록 20 또는 블록 70이라고 불리며, 역시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 A사 레이더의 통합과 새로운 임무 컴퓨터의 장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폴란드는 새로운 레이더에 적합한 새로운 공대공 미사일을 FA-50에 통합하기로 했고, 그 첫 번째로 바로 미국의 최신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 사이드와인더 X의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폴란드에 대한 사이드와인더 X의 통합을 신속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미국이 폴란드의 FA-50에 대한 사이드와인더 X 미사일의 통합을 신속 승인을 해준 이유는 갈수록 러시아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반해서 미국이 신규 전투기를 빨리 폴란드에 공급해줄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발생을 합니다. 분명 사이드와인더 X의 통합은 신속 승인을 해주었지만
문제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 밤남 미사일의 승인은 신속 승인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국이 폴란드의 암남 미사일의 통합을 승인해주지 않겠다고 한 건 아니지만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요구하면서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미국이 암남 미사일의 통합을 승인해주기로 했다는 기사와 그리고 승인을 거부했다는 기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KF-21에 대한 암남 미사일 통합 승인도 지금은 미국이 사실상 거부한 상태이죠. 물론 KF-21에 대해서 암남 통합을 미국이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고 만일 KF-21의 암남 미사일을 통합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암남 미사일의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받아서 통합하는 게 아닌 우리 KF-21의 정보를 미국에게 넘기고 미국 기술자들이 암남 미사일을 통합하겠다고 요구해와서 사실상 지금은 통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결론은 공대공 미사일. 그 중에서도 레이더 유도 방식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그 전투기의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의 모든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미사일 제조사 측에서 미사일의 정보를 전투기 제조사에 넘기고 그걸 전투기 제조사에서 전투기에 통합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우리 KF-21에 통합된 유럽 MBDA의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유럽 MBDA가 미티어 미사일의 자료를 우리에게 넘기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기술자들이 KF-21에 통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 제조사에게 전투기의 정보를 넘기고 그걸 미사일 제조사에서 통합을 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건 간접적으로 미국이 KF-21에 대한 암남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거부한 건데요. 이 모든 문제. 그러니까 폴란드의 FA-50에 대한 암남 통합을 차일피일 미루는 거나 그리고 우리 KF-21에 대한 암남 통합을 사실상 거부한 건 전부 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경쟁국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나라를 경계해서인데요. 더 웃기는 건 특히 FA-50에 대한 암남 통합 승인이 계속 차일피일 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KF-21은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를 우리나라에서 개발했고 그래서 미사일의 통합도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해서 거부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FA-50에 탑재되는 레이더도 미국산이고 임무 컴퓨터도 미국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FA-50에 대한 암남 미사일 통합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닌 미국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승인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건 이건 누가 봐도 미국이 우리의 FA-50을 경쟁 상대로 생각을 해서 경계하는 것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솔직히 이 문제는 FA-50은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개발한 전투기도 아니고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공동으로 개발해서 미국의 록히드 마틴도 FA-50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레이더와 임무 컴퓨터가 전부 미국산이기 때문에 FA-50에 대해서까지 암남 미사일을 통합해주지 않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점입니다. 그리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암남 미사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은 폴란드에는 쉽게 통합을 승인해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사이드와인더 X도 다른 나라에는 쉽게 통합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우리로부터 FA-50 블록 20을 구매한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사이드와인더 X의 통합도 거부를 했고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지금 자신들이 도입하는 FA-50에 독일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의 KF-21과 그리고 FA-50의 수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여겨지는 건 누가 뭐라고 해도 역시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 문제인데요. 그럼 아마 미국산 미사일 말고 다른 나라 미사일을 통합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다른 나라, 특히 유럽산 미사일은 미국산 미사일에 비해서 가격이 2배에서 3배 이상 비싸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건 우리 FA-50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FA-50은 경전투기이고 FA-50을 도입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저렴한 전투기를 원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미사일을 통합하지 못하고 가격이 비싼 유럽산 미사일을 통합하게 되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FA-50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생겨서 FA-50의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FA-50의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 전투기들에 대한 공대공 미사일 통합 문제는 갈수록 미궁 속에 빠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외신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익스프레스에서 2월 14일 기사에서 카이 관계자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카이가 FA-50의 유럽 MBDA사의 메테오 미사일과 미카 미사일의 통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의 기사라고 해서 그 신빙성에 문제를 삼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매체는 지금 바로 카이 관계자와 인터뷰에서
카이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크라이나 군사 매체라고 해도 충분히 그 내용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메테오 미사일이 무엇인가 몰랐는데요. 생각을 해보니 미티어라는 단어가 유성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단어는 미티어 또는 메테오라고 한다는 걸 생각이 났는데요. 그래서 메테오라는 건 미티어 미사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이가 FA-50의 통합을 고려하고 있는 건 바로 유럽 MBDA의 미티어 미사일과 프랑스의 미카 미사일인데요. 그럼 왜 갑자기 카이 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카이 측에서는 많은 국가의 강력한 관심으로 미국산 미사일인 AIM-120 밤남 미사일의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여전히 행정적인 요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그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결론은 미국은 지금 폴란드의 FA-50에 대한 암남 미사일의 통합을 승인도 그렇다고 거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그냥 시간만 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카이 입장에서는 만일 미국이 FA-50에 대한 암남 미사일 통합을 거부하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시간만 끌게 되면 그 대안으로 미티어와 미카 미사일을 통합하겠다는 건데요. 아마 이건 틀림없이 어느 정도는 폴란드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서 만약을 대비한 예비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카이와 폴란드 정부는 유럽 MBDA의 미티어와 미카를 선택을 했을까요? 미티어 미사일이 선택된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선 우리 입장에서는 미티어는 이미 우리의 KF-21에 통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티어의 특성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통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특히 폴란드에 납품되는 FA-50PL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군이 보유한 FA-50에도 미티어를 통합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KF-21에 미티어를 통합했지만 정작 우리가 도입하기로 확정한 미티어 미사일은 고작해야 100발에 불과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미티어 미사일을 고작 100발을 도입하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 우리는 지금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고, 만일 우리가 지금 미티어를 많이 도입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티어를 최소한 도입해서 우리가 개발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수요를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는 지금 당장 도입하는 블록 1 40대 말고도 앞으로도 당장 확정된 KF-21 블록2의 도입 수량만 80대입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미티어 미사일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티어 미사일을 추가 도입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개발되면 우리가 보유한 미티어를 다른 기종에게 물려주고 우리 KF-21에서는 국산 미사일 위주로 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FA-50에 미티어를 통합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미티어를 FA-50에게 물려주고 그만큼의 수요를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생산해서 채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공군에서 미티어를 운용할 수 있는 기체의 수량을 늘려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FA-50에 미티어를 통합하는 건 우리에게도 분명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폴란드는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미사일을 구매하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그 대안으로 유럽산 미사일을 구매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FA-50에 미티어를 통합하려고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여기서 왜 갑자기 미카 미사일이 등장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비해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그 대안이 많습니다. 독일의 IRIS-T도 있고 그리고 아스람 미사일도 있는데 왜 하필 미카 미사일일까요? 특히 독일의 IRIS-T는 이미 말레이시아가 자신들의 FA-50에 선택을 했고 우리 KF-21에도 통합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당연히 IRIS-T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IRIS-T가 바로 독일의 미사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수출이 금지될 수 있고 IRIS-T뿐만 아니라 미티어 미사일도 독일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 마음만 먹으면 IRIS-T와 미티어의 판매를 금지해버릴 수 있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미카 미사일은 비록 유럽의 MBDA에서 제작하는 미사일이기는 하지만 독일의 지분이 전혀 없고 거의 모든 지분을 프랑스가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카 미사일은 독일이 판매 금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미카 미사일은 한 가지 종류의 미사일의 적외선 시커와 그리고 레이더 시커를 전부 사용하는 미사일로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과 중거리 미사일의 역할을 한 가지 미사일로 전부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재미있는 점은 이번에 올해인 2026년도에 미카 미사일의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데요. 새로운 버전의 신형 미카는 미카 NG라고 불리며 이 미사일이 기존 미카 미사일과 다른 점은 바로 이중 펄스 로켓 엔진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기존 미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80km라고 알려져 있고 그에 반해서 새로 개발되는 미카 엔진은 이중 펄스 로켓 엔진을 사용해서 그 사거리가 2배 정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중 펄스를 사용한다고 사거리가 2배까지 늘어날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프랑스 측 주장은 2배 정도로 늘어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프랑스 측 주장대로라면 미카 미사일의 사거리는 최대 160km까지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이 IRIS-T뿐만 아니라 미티어 미사일의 판매를 거부해도 미카 미사일 한 가지만 있으면 단거리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역할을 한 가지 미사일로 전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미카 미사일이 선택된 게 아닌가 합니다. 분명한 건 지금 이미 폴란드의 FA-50에는 사이드 와인더 X의 통합이 승인되었기 때문에 FA-50에 대한 미카 미사일 통합 고려는 동남아 국가나 아니면 중동 국가를 고려해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분명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도 미국은 폴란드의 FA-50에 대한 암남미사일 통합을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 폴란드의 FA-50에 대한 암남미사일 통합을 거부할 수도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서로 미국이 폴란드에 대한 암남미사일 통합을 승인한다고 해도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통합을 승인할지는 미지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카이는 이런 문제를 전부 고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역시 지금 우리나라에 전투기를 판매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공대공 미사일이 아닌가 합니다. 분명한 건 FA-50의 미티어나 미카 미사일을 통합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미사일들은 미국산 미사일에 비해서 가격이 2배에서 3배 이상 비싸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FA-50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킬 거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유럽 미사일을 FA-50에 통합한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점이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역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이 빨리 나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카이가 암남 미사일에 대안으로 미티어와 미카 미사일을 선택한 게 옳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잘못된 선택이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